남과 북이 갈라선 지 70년. 강산이변에도 벌써 7번이 변했을 시간이 흘렀으니 이념으로 갈라져 맞서고 있는 남과 북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에 비해 공산주의에 짓밟힌 북한은 인권 말살과 굶주림, 3대 세습, 1인 독재 공포정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 동족한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북한 공산주의. 전쟁 후에도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1.21 무장공비 난파 사건, 갈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순진무관 어린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울진 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DMZ 지뢰 도발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도발 행위로 무고한 대한민국의 인명을 살상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집단과 평화를 논하며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남과 북. 현재의 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영상을 통해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다시 6.25와 같은 불법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경계의 대상임을 제3 인식하고 주체사상 1인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말살당한 채 억압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생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남북이 다 함께 잘 사는 날을 기다리며 국력이 부강한 나라, 정신세계가 아름다운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서 전 세계의 평화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나라가 되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앞으로 매주 1 내지 2회 총 100회에 걸쳐 방송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남한이 묻고 북한이 답하는 내용을 만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8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불과 10여 시간 전, 일본의 패망을 직감한 스탈린은 미국의 제2차 대전 참전 요청을 수용,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만주와 조선의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의 대일본 참전으로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노도처럼 점령한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계속 남진하는 것을 보고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38선을 기점으로 그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관할한다는 계획을 제안했고,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여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군이 점령하게 된다. 스탈린은 하바롭스크 소련군 88 정찰 여단에서 자신들이 훈련시킨 김성주와 남로당 중책으로 활동하던 박헌영을 불러 장시간에 걸친 면접을 본 끝에 김성주를 자신들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 북쪽을 대리 통치할 인물로 낙점했다. 소련은 33세의 새파란 소련군 대위 김성주를 위대한 항일투쟁의 영웅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평양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38선 이북 지역에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명령이 남북한 분단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1946년 2월 8일 소련은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임명하여 권력을 지워주었다. 소련이 2년 6개월이나 먼저 북한의 공산주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놓고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정부를 수립한 것을 두고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선전선동하였다. 그 후 소련 공산당은 자신들이 만든 토지개혁법, 노동법령,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산업, 운수, 통신, 은행, 국유화 법령을 번역하여 북한 공산화 작업에 돌입했다. 소위 민주개혁이란 미명하의 공산화 작업은 사회주의라는 명목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공산당이 소유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북한은 단 한 평의 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화 작업을 반대하는 지주, 기독교인, 민족주의자, 기업인, 지식인 계급을 친일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북한에서 잘 훈련된 100만 명 이상의 지식계급이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된다. 소련 공산당은 1946년 2월 출범시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바꾸고 북한의 헌법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내각의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소련 공산당은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김일성이 낭독한 연설문까지 모두 써주어 김일성을 그것을 낭독하는 로봇에 불과했다. 완전 무결한 소련 공산당이 조종하는 위성 공산 독재 국가가 출범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 지역까지를 해방하여 전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2차례나 남침 전쟁 승인을 요구했으나 스탈린은 미군이 아직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고 북한의 전력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한다.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스는 전 미국 신문기자협회에서 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킨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 에치슨 선언은 소련과 중공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오판케 하였다. 스탈린은 1949년 3월 7일에는 미군 철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거부했지만 김일성이 중공의 모택동으로부터 전쟁이 나면 병력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1950년 1월의 에치슨 라인 선언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4월 10일 이를 허가하여 6.25 남침 전쟁이 결정되었다. 3년에 걸친 전쟁은 국제 공산주의 침략을 봉쇄하기 위한 자유세계의 응전이었지만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채 휴전으로 미봉되었고 한반도의 분단은 계속되었다. 김일성은 전쟁 후 북한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빨치산파 등 정적들을 차례로 숙청 제거하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 경쟁자를 모두 숙청 제거한 김일성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개인 숭배 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을 호칭하는 용어로 처음에는 영명한 조선인민의 지도자를 사용하다가 경애하는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바꾸었으며 후에는 위대한 수령으로 수정했다.
김일성은 주체라는 무기와 자주라는 방패를 마련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화, 공고화하기에 전념한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1970년대 초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철학으로 정립하고 전대미문의 수령 절대주의라는 우상화 카드를 내놓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조화하여 절대 복종, 목숨 바쳐 투쟁한다는 등의 북한판 10계명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여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신이며 제왕이며 독재자가 되었다. 신격화된 수령이 당과 국가 위에 군림하여 헌법과 당의 규약에 구애됨이 없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체 사상은 수령과 당과 인민을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그 유기적 상호관계를 수령은 최고의 뇌수, 당은 몸체, 인민은 수족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수령은 인민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며 인민은 생명의 근원인 수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섬겨야 한다. 이때부터 만주에서의 김일성 항일 무정투쟁 역사가 미화 날조되었고 동명이인의 김일성이 일본군 순사가 5명밖에 안 되는 함경남도 보천보 작은 마을의 파출소를 습격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작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김일성 우상화와 개인 숭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총알 하나로 2사람을 명중시켰다고 선전한다. 수령론은 북한 주민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들의 영도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로봇으로 전락시켰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이라는 미명 아래 쇄국 폐쇄주의로 이어져 북한 경제가 완전 붕괴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경제 파국으로 인해 배급제를 포기하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식량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겼다.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장마당에 뛰어들었다. 오늘날 북한에는 노동당과 장마당이라는 2개의 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노동당은 장마당에 밀려 사실상 퇴장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생존이 불투명하게 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겁박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핵개발로 인한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